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공부용 영상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막상 매매에 들어가면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좀 복귀 아니면은 내가 매매 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봐야 되는 분들, 이제 즉 계좌가 엄청 한 번에 크게 망가지는,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계좌가 한 방에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망가지는 경우.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냥 탐욕. 요거는 뭐 매일 말씀드려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갖다 주식에서 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계좌가 한 방에 크게 망가지는 경우 다 겪어보셨을 거고, 솔직히. 그 다음에 아직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베이스가 인간의 욕심, 탐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제어를 할 줄 알아야겠죠. 항상 한 종목에다가 베팅 세게 해가지고 그냥 뻔한 루틴이 있어요. 초보분들의 뻔한 루틴인데, 처음에 매매가 어느 정도 좀 뭐 그냥 깔짝깔짝 뭐 몇백만원씩 넣었는데 수익이 잘 났더니 나니까 이제 생각이 그게 올라와요. 처음에 한 종목에 100만원을 매수했다 치면은, 이거 1000만원 매수했으면은 100만원 매수해가지고 뭐 한 10% 수익 났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뭐 10만원 수익이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1000만원 매수했으면은 100만원 수익인데, 이게 그냥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이 생각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것 때문에 결국 또 한 방 세게 맞는 게 이거죠. 내가 원금이 뭐 한 2천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100만원씩 매수해도 만약에 뭐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맞아도 계좌가 절대 한 방에 박살이 안 나요. 절대 한 방에 박살 안 나겠죠. 근데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원금 대비해서 매수 처음에 할 때는 좀 잘 조절을 합니다. 원금 뭐 1000만원, 2000만원일 때 뭐 한 종목당 뭐 50만원 매수하고 100만원 매수하고 이거 다 잘해요. 처음에만 잘해. 처음에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욕심도 자라나고 해서, 이거 무조건 다 겪으셨을 거예요. 100만원 매수해서 10% 수익 냈더니 10만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그 뭐 하루 일당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에 만족을 못하고, 만족은 처음에는 하죠. 근데 머릿속에서 같이 자라나는 게, 100만원 말고 나 2천만원 있는데 2천 다 때렸으면은 200만원인데, 내 월급 나오는데, 내 보너스 이런 거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또 수익 이런 거는 좀 잘 나요. 비중을 잘 나누면은. 적게 하는 거 그거 있죠, 흔히들. 적은 돈으로 매매할 때는 정말 잘 돼. 거기서 비중 들어가는 순간 귀신처럼 시장이 응징합니다. 이게 진짜 거의 마술 같은, 적은 돈으로 매매할 때는 진짜 매매가 나름 수월해요. 잘 되는데 비중이 들어가는 순간 귀신처럼 두들겨 맞아요. 이거는 거의 다 겪어보셨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뭐 이유가 많아요. 적은 돈으로 매매할 때 일단 장점은, 적은 돈이라고 해서 뭐 그냥 실질적으로 돈이 막 5만원 10만원 이게 아니라, 원금 대비해서 적은 돈으로 매도할 때는 잘 돼요. 왜? 적은 돈이기 때문에 욕심 컨트롤이 진짜 잘 됩니다. 손절도 기준 넘어가면
잘하고, 그 다음에 익절도 기준 넘어가면 막 엄청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잘 팔아요. 내가 100만원 사가지고 막 10% 수익이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럼 10만원은 괜찮지 이러는데, 큰 돈으로 넘어가는 순간 반대가 되죠. 손절 기준이 넘어갔는데 돈이 크게 들어왔으니까 못 팔아요. 이거 진짜 팔면 지금 월급 날라가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못 팔고 더 내려가. 월급 한 달치에서 원래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기준대로면은 20만원 손절은 충분히 칠 수 있어요. 근데 월급치만큼 막 200만원 손절? 이런 거는 매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치죠. 뭐 2천도 3천도 치고 막 5천도 치는데 처음에 손절 못 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겁니다. 안 해봐서 못 쳐요. 머리로는 쳐야 된다. 이거 기준 넘어왔어. 쳐야 돼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 치면은 내 한 달 노력이 다 날라가. 내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 후임 알려주면서 치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업무했던 거 그게 다 날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손절을 못 쳐요. 그랬더니 200만원으로 손절 쳤어야 되는 걸 400만원, 500만원. 즉 여기서 그냥 깡통 한번 차는 거예요. 다 이걸 겪습니다. 다 겪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면은 진짜 내가 이거를 손절 못 치면 그냥 죽는구나, 이걸 느끼시는 분과 못 느끼고 머리로는 아는데 결국 똑같아. 무한반복이야. 이 400만원 500만원 손절 친 것 때문에 큰 금액으로 또 들어가서 또 손절을 못 치고, 이거 반복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금액 때문이에요. 금액.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기본적으로 원금 대비해서 비중 조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최소한 똑같은 매매를 10번 이상은 할 수 있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초보 때는 특히. 이게 이제 수익이 나시면서 틀이 잡히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비중 조절 내가 좀 승률 이 자리로 왔을 때 나 90% 넘어간다. 그럼 좀 더 때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정작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매매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크게 깨지는 경우, 즉 틀이 아직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이렇게 해요. 초보가 괜히 초보가 아니죠. 분명히 꾸준한 수익을 내는 틀이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왜 다 망가지는, 상위 10%만 번다, 통계상 그렇죠. 상위 10%만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낸다. 그럼 마이너스, 나머지 90%는 다 잃는다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 근데 그 사람들이 겪는 이유가 다 이거입니다. 사실 처음에 매매 조금 적은 돈을 할 땐 잘 되다가 이제 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 번에 가지고 10만원씩 말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 방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나 한 달 월급이 나오니까 기분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은 또 수익이 나요. 안 나면은 또 안 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초심자의 행운 이런 걸로 처음에는 또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으쓱해지죠. 나 좀 재능 좀 있네. 이제부터 나는 그냥 돈 벌 일만 남았네. 그냥 내가 느낌상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때려야겠다. 내가 원금이 2천이었는데 지금 막 이런 거 2천 때려가지고 200만원 수익 나서 지금 순식간에 한 2,300, 400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는 게 복리 계산기가 굴러가요. 머릿속에 2,400으로 또 때려서 10% 먹으면 240만원, 240만원 더하면은 2,640만원. 그러면은 2,640만원으로 또 10%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 2,800, 900. 야, 이거 매매 며칠만, 몇 번만 더하면은 순식간에 5천, 1억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굴러가는데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죠.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항상 말하는 거, 오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시장을 다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한 방에 초보가 맞는 거는 사실 당연해요. 초보가 손해보는 건 당연해요. 솔직하게 초보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 못하는 건 당연해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당연히 다 처음 겪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초보가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 법칙 같은 거스를 수 없는, 근데 당연한데 손해보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은 초보들은 역으로 말하면 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초보야. 근데 법칙상 손해를 보는 게 뻔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서 하던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내 돈이 들어가야 좀 손맛이 있고 잃을 때도 아프고. 분명히 저도 이제 친구들 알려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야, 니네 월급 딱 10배만 넣고 해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나이대가 있으니까 뭐 그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뭐 이제 조금 낮은 친구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한 300 좀 넘어가요, 애들이. 그래서 대충 다 한 3,000 정도 들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2,000에서 3,000. 왜? 그 돈을 잃더라도 내가 아픈 걸 느껴야 돼요. 막말로 갔다가 한 달 월급 막 300, 400씩 받는데 한 달에 3만 원 잃는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원금을 막 월급, 연봉 5천, 7천 이런 사람들이 뭐야 주식 200만 원으로 시작하면은 뭐 솔직히 와닿을까요? 200만 원으로 시작하면은 200만 원 하루 만에 잃지도 않겠죠? 끽해봐야 한 달 통계해봤자 한 30, 20, 50만 원도 안 잃어요. 근데 이거는 원금 대비해서 200만 원 대비해서는 50만 원, 4분의 1, 25% 까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200만 원, 내가 연봉 5천이면은 그냥 세후 5천이면은 꽤 세죠. 5천, 7천이면은 막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 막 400, 500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런 친구들 400, 500 받는데 한 달에 뭐 20만 원 잃은다고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 생각 들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맞는데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초보가 손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세상이에요. 법칙상.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근데 이 노력에는 두 개가 있겠죠.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종목 기준대로 매매하는 법.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차트든 재료든 해가지고 승률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통계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2번은 어차피 잃는 거 똑같아. 그러면은 애초에 베팅 금을 낮추면 되잖아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종목 살 때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사는 친구가 오래 살아남을까요? 초보인데 둘 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번 매매할 때마다 1,000만, 2천만 혹은 신용 써서 4천까지 이 친구가 오래 살아남을까요? 아니면은 2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매매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매매하는 친구가 확률적으로 오래 살아남을까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재능이라던가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일 때 당연히 후자가 훨씬 오래 살아남겠죠.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신용 잘못 써가지고 그냥 한번 20% 30%짜리 맞으면은 반토막 나잖아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신용 써서 4천을 샀어요. 거기서 하한가를 맞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4천만 원에 하한가 30%면은 얼마죠? 1200입니다. 뭐 하여튼 1000 넘겠죠. 그러면은 나 2천만 원 그냥 그거 한 방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으로 한 종목에 100만 원씩 사요. 한 종목 하한가 맞았다고 쳐. 30만 원 까요. 이거랑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차이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또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건 똑같아요. 이거 괜히 큰 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맛봤으니까 100만 원으로 상한가 맛보는 거랑 1000만 원으로 상한가 맛보는 거랑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죠. 달라요. 그 생각 때문에 베팅이 세지는데 이거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이거 초보가 손해보는 게 당연해요. 당연. 초보니까 손해보는 거고 손해를 많이 보니까 초보인 거예요. 이 둘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가는 비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초보랑 손해는. 초보니까 손해보는 게 당연하고 손해보니까 초보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승률을 극단적으로 높이면은 내가 그때는 초보가 아니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즉 현실적으로 초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베팅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최소한 원금 10분할 20분할을 하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괜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한 종목 내가 100만원 사가지고 그게 상패 당하더라도 19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눠야 되냐면은 자, 어차피 주식하면 기본적으로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든 익히든 알아내든 찾아내든 기법에 대해서 기법은 일정한 매수 매도 기준으로 승률, 손익비가 나오는 것 이거죠. 즉 원금 10분할을 해야 10분할 20분할을 해야 되는 게 기법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나오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베팅을 해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통계로는 승률이 나오니까 기법이 있겠죠. 승률이 70%든 80%든 손익비가 나오니까 기법인 거예요. 근데 그 기법에 대해서 승률이 90%면 뭐해? 내가 풀베팅 했다가 그 10%에 얻어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진짜 이제 초보 때 관가하는 게 승률 90%짜리 기법 얻었다고 쳐요. 근데 풀베팅에서 10%짜리 맞으면은 생각보다 자주 있죠. 로또 0.0000 몇 프로 이것도 당첨되는 마당에 이 세상 10%짜리 안 될까요? 당연히 맞을 수 있어요. 시장은. 승률 90%짜리 내가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배웠으면 뭐해? 베팅 잘못해가지고 10%에 해당 당첨돼가지고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손해볼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에 걸리면 끝나는 거죠. 승률 90%짜리면은 승률이 90%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똑같이 100번을 매매를 100번, 1000번, 10,000번 매매를 계속 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똑같이 매매할 수 있게 100번까지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너무 과하게 나뉘니까 최소한 10번은 같은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게 승률 90%짜리 기법이면 또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기법이라는 게 시황이랑 뭐 지금 뭐 섹터 막 이런 거랑 엮었을 때
90%짜리 넘는 거는 좀 드물 거예요. 통계적으로 좀 드물 거예요. 아니면은 90%짜리가 넘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해당되는 종목이 많이 안 나오겠죠, 빈도상. 이거는 나중에 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승률이 정말 높은 종목은 통계상 그 기준들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빈도가 적으니까 승률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법을 손에 넣으시면은 뭐 강의를 듣든 뭐를 하든 현실적으로 기법은 보통 한 70에서 80%? 요 정도 선일 겁니다. 좀 그 빈도랑 어느 정도 조율을 봤을 때, 합의를 봤을 때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70%짜리? 한 75%짜리? 75%가 나오려면 최소한 10번 매매했을 때 10번은 매매를 할 줄 알아야죠. 최소한 10번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막말로 갔다가 내가 풀베팅 처음에 때렸어. 앞에서 25%에 해당돼. 수익이 아닌 손해 25%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매매 또 풀베팅 남은 걸로 갖다 미수베팅 때렸어. 또 25% 해당돼. 끝나는 거예요. 깡통이에요. 그냥 정말 이게 정말 기본적이면서 진짜 이거는 초보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어차피 주식으로 갖다 큰 돈 벌려고 오긴 왔잖아요. 오긴 왔는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선행되는 게 경험치예요. 경험치. 근데 그 경험치를 쌓이기 전까지는 초보니까 손해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누구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 90%가 손해볼까요? 그냥 자연 원리 같은 거예요. 자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는 건 절대 쉽지가 않고, 막말로 갔다가 그걸 넘어서려면 이거를 하던가. 근데 이거를 했으면 이미 초보가 아닌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초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를 같은 금액으로 최소한 10번 이상을 매매할 수 있게, 즉 2천만 원이면은 내가 한 종목에 200만 원 상한을 정해두시는 게 현실적으로 이롭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또 근데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다 알아. 근데 이거죠. 한번 맛을 봤을 때, 이거 아까 전에 100만 원으로 갔다가 10만 원 수익 봤는데, 이거 10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인데? 이게 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 잡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승률 이런 거 정말 기준 까다롭게, 이건 내가 아무리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봐도 좋아. 이거는 베팅해보자. 애초에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이 거기서 그 와중에 이건 내 기준 다 적용했을 때 진짜 괜찮네. 얘는 좀 베팅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비중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차피 손해본다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냥 이게 참 법칙이에요. 법칙. 중력, 작용 반작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초보 손해. 머리로는 이거 읽었을 때 당연히 이해하시잖아요.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 감성이 풀베팅을 원해. 내 마음은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원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욕심을 잡아야 합니다. 주식은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주식에서 벌어요. 제가 제 친구들 알려줄 때 그 성격에 대해서 말해드린 적 있죠. 이성적으로 제 기준에 얘는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꽤 하는 친구들 위주로만 알려줬어요. 친한 애들 중에서도 성격이 불같은 녀석들은 제가 욕을 먹을지언정 넌 안 돼.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니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니 이거 하면은 깡통차고 니 와이프랑 나 쫓아온다. 나는 볼 생각 없어. 니가 나를 욕할지언정 나는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근데 니가 이걸로 갖다 나한테 절교를? 그럼 꺼져 이 새끼야. 친구니까.
그럼 이 정도로 말하면은 근데 알아들어요. 저도 고집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엄청 세가지고 좀 아시죠? 이제 성인 되면서 오래 되면은 다 그 친구들끼리 이 성향을 알잖아요. 아, 이 인간은 한 번 말하면 죽어도 안 바꿔 진짜. 목에 칼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바꿀 것 같은.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넌 죽어도 못 알려줘. 아무리 뭐 네가 막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응, 꺼져. 난 내 눈을 믿어. 그래서 알려준 애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벌거든요. 뭐 먹고 살아요. 지들끼리 뭐 이제 좀 뭐 직장 괜찮은 애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적든 많든 핵심은 번다는 겁니다. 어차피 벌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베팅 금액은 천천히 늘리기만 하면 돼요. 제일 주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주식에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냐 안 내냐. 최소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왜 3개월, 6개월? 6개월쯤이냐면은 시장이 위아래로 뭐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등등 좀 골고루 겪었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오냐 마냐.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베팅 금액만 늘리면 됩니다. 대출을 땡겨오든 뭐를 하든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그때쯤이면은.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뭐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뭐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차이지 대체적으로 뭐가 됐든 수익을 꾸준히 내긴 내요. 뭐 가끔 지들이 내동매매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죠. 내동매매 해가지고 뭐 손절 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지몫이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알려준 대로 그냥 무난히 하면은 잘 수익 내니까. 주식은 급하면 집니다. 급하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그리고 손해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천천히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고 인간의 그 탐욕 이거를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인드에 대한 그리고 요런 거 원금 최소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최소한 10번 이상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드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00이면 뭐 한 종목당 200씩 매매하라는 거냐? 저는 일단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교육할 때는.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가끔 지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야 200씩 10종목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막말로 갖다가 10종목을 한 번에 매매를 하는 케이스는 좀 드물지 않냐? 그러면은 한 종목 뭐 300이든 400이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실력 된 거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게 이제 비중 조절, 자기 그릇 늘려가는 단계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꾸준히 수익 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같은 금액으로 10번 이상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같은 금액을 강조하냐면은 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 기법, 매수 매도에 대한 그 손익비가 뚜렷하게 나와요. 왜? 최소한 10번 이상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내가 200 베팅해서 한 종목을 뭐 마이너스 10% 20% 맞아서 뭐 2, 30만원 까이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갖다가 기법이 승률이 70% 80%면은 무조건 손익비 개념상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승률 70%만 넘으면은 손익비는 무조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일단 그 해당 매수 매도 기준이 이상한 거겠죠. 그거는 다시 갈아치워야 되는 거고 멀쩡한 매수 매도 기준이 있다면은 승률이 70%여도 똑같이 매매하면은 손익비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구조상.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손익비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맞는 걸 방지해야 된다 했죠. 크게 맞는 걸 방지. 이거는 절대 방지예요. 막말로 갖다 200만원 베팅해서 그 200만원 상패 당해도 1800만원, 200만원 꾸준히 9번 더 살 수 있죠. 같은 금액 베팅. 그러면은 결국 승률 멀쩡하면은 메꿔집니다. 같은 종목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이 손익비 확인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커요. 그리고 크게 맞는 걸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니까.
오래 살아남아야지. 이번에 개별주 장세 같은 거 좀 힘드신 분들 많았죠. 2주, 3주.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수급주 장세도 있었고.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주식시장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깡통 차고 나가면은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똑같이 일주일 만에 깡통 차고 나가면은 뭔 장세 겪어보지도 못하고 수급주 장세, 대형주 장세, 뭐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아무것도 못 겪어보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돈 그냥 카지노 가서 땡기는 게 낫지. 강원랜드 같은 곳 가서. 결국 돈 벌러 왔으니까 오래 살아남아야지 벌 수 있는 시장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버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진짜. 누가 어느 정도 진짜 뭐 버는 분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완전 친하게 나를 하루 종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벌려면은 결국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경험치 쌓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니까요. 배팅이 크면은 1번을 이거를 뚫어버리면은 이건 초보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초보는 2번밖에 선택지가 없고 초보니까 손해보는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박아두되 금액 자체를 줄여야겠죠. 손해보는 걸. 그래야지 내가 오래오래 살아남으면서 경험치를 야금야금 주워먹고 시장이 하락장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는 거 기준을 낮춰야겠다. 그리고 내 기법이 뭔가 이게 한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매매를 했더니 미묘하게 승률은 나왔어. 승률이 뭐 한 70%인데 이 30%에 해당하는 승률이 안 나오는 그 종목들을 좀 모아가지고 또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승률 70% 기법이었는데 80%로 올릴 수 있는 거고 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즉 다 똑같아요. 주식으로 뭐 깡통 차고 막 인생 20대부터 막 이제 대출 받고 뭐 저도 그랬었는데 20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게 다 배팅이 너무 세서 그래요. 눈 돌아가서 실력도 안 되는데 초보 때 특히 한두 번 맛봐가지고 초심자의 행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식 3개월 4개월 한탕하고 끝낼 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엄청 길게 봐야 돼요. 그 전에 꺾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고 되는 거고 그래도 2년, 3년 뭐라도 부여잡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거 보세요. 그냥 뭐 카페 어디든 그냥 가가지고 누가 막 뭐 매매일지 뭐 하루에 뭐 몇천 수익 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 중에 1년 이상 1년, 2년, 3년 후에도 똑같이 살아계신 분들 많이 없어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 적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 못하고 자, 여하튼 요런 마인드? 그러면서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진짜 그냥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솔직히 말하면은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서 진짜 내가 여태까지 원금 2천이었는데 막 신용으로 2천, 3천 해가지고 하루하루 막 하루는 뭐 300 수익 났고 하루는 뭐 400 마이너스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외줄 타는 매매를 하다가 그냥 200만원씩 하죠. 완전 달라질걸요, 느낌이. 손절 자리 왔을 때 문제없이 손절해. 수익 실현할 때 문제없이 수익 실현해. 왜? 기준이 지키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막말로 다 4천 베팅을 해서 내가 원래 뭐 플러스 5%에서 플러스 5%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200만원에서 4% 5%면은 10만원이죠.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기계처럼 하거든요. 4천만원에서 5%면 200만원이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야, 이거 5% 10%? 5%만 더 먹으면은 월급 한 번 더인데? 야, 이거 오늘 상한가 할 것 같은데? 상한가 한 방이면은 야, 이거 몇 달치 월급 벌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버텨볼까? 잘 버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기어 올라옵니다. 분명히 올라와요. 반대로 비중을 줄이면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기계적인 매매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기준 탁탁탁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번에 크게 안 깨진다는 점. 그리고 그거는 초보분들한테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애들 알려줄 때도 니네는 비중 나누기부터 해라. 내가 뭐 나중에 이제 뭐 반년, 뭐 1년 후에 니네가 뭐 틀 잡혀가지고 지들 뭐 어차피 제가 언제까지 멱살 끌고 갈 순 없으니까 방생하듯이 할 텐데 그때는 니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니네 인생이니까. 근데 최소한 나한테 배우는 동안만큼은 지켜라. 안 지키면은 그냥 바로 톡방에서 빼버릴 거야. 알려주는 거기서 빼버릴 거야. 욕하든 말든. 너네 내 성격 알잖아, 어차피. 그렇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을 했던 게 이거예요. 배팅 자체를 낮추라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죠. 지금 개별주 장세고 지금은 수급주 장세고 어떤 식의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고 어떤 자리에서 평상시 매수 타점이 어디였으면은 한두 단계 더 밀어라. 아니면 분할 매수를 더 크게 해라. 혹은 비중을 낮춰라. 등등등. 그렇게 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뭐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좀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와요. 이런 게 엄청 한 방에 크게 깨져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서 별거 아닌데 다 못 지켜요. 이거는 제가 다 알아요. 확실해요. 절대 못 지켜요. 다. 최소한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본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한 100명 알려주면 거기서 한 명 지킬까? 한 명? 2명? 5명도 못 지킬 것 같은데? 최소한 이렇게 반년만 해보세요. 했을 때 진짜 100명 중에 한 5명 지키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갑자기 막 평상시 200씩 하다가 막 1000만원, 2000만원 때리고 그걸로 한번 수익 났더니 다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늘어나고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계좌 터져 있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은 아마 완전 좀 초보분들 주식 좀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좀 하던 분들은 그 내가 베팅이 손에 익어가지고 내가 뭐 하루에 뭐 몇천만 원 잃든 하든 때려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잡힌 사람이 비중 베팅하는 거랑 초보인데 꾸준한 수익도 안 나면서 비중 베팅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상이 좀 엄청 길어졌는데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